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제주도의 인연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다소 뜬금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국정원이 김정은이 남한으로 답방할 경우, 제주도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증언입니까? 정광성 기자랑 오랜만에 찍으니까 약간 좀 긴장한 모양인데,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정의연 선배와 알려드렸다시피, 문재인 국정원이 김정은이 답방할 거를 대비를 해서, 별장도 사고, 네. 예, 그리고 별장 안에 들어갈 그 고가의 가구들도 사고, 네. 요트도 사고,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방송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 A씨는 이런 요트도 샀다, 별장도 샀다, 이런 증언도 했는데, 그 외에, 네.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답방을 하면, 회담 장소를 제주도를 검토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주도를 검토를 해서 제주도에서 회담을 하면 제주도 회담을 하면 제주도에 제주도에 짓고 그렇죠. 회담할 곳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를 가면 김정은이가 혼자 옵니까? 그렇죠. 수행원들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원들이랑 같이 오면 그 수행원들이 머물 숙소 이런저런 거 해서 한 예산을 한 22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이렇게 짜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김정은이가 하나 오는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와도 우리가 몇백억씩 쏟아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같은 말이 통하는 한민족이라고 해도 그 김정은 거기는 북한 주민을 아주 못 살게 하고 독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는 살이 디룩디룩 찌고 어떻게 보면 진짜 3대를 걸쳐서 제 할아버지부터 3대를 걸쳐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말살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몇백억의 가량의 돈을 국민의 세금을 써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제주도에다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제주도 자체가 김정은이랑 또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또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제주도를 선택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의 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약간, 이 이름이랑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이에요. 1월. 조선일보가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의 허총. 허총이라는 건 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죠. 그냥 그냥 묘만 있는 거죠. 묘와 외증조부 고용옥의 묘지가 제주도 제주시 봉계동에 조성되어 있다고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가죠, 외가. 김정은의 외가의 묘가 제주도에 있다. 그러니까 외가라는 건 뭡니까? 김정은의 엄마. 고용희. 고용희입니까? 근데 그것도 좀, 고영희입니까? 고용희입니까? 용이 되게, 용어가 되게 많은데. 그쵸. 대부분 영이라고 그쵸. 영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보도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용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고용희라고. 그래갖고, 그쪽에 이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외증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고경택이에요.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 이 고경택이, 그러니까 고경택의 묘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1913년에 태어나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중요한 거예요. 일본으로 건너갔다. 왜냐하면 우리 정광성 기자랑 방송을 같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광성 기자가 우리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걸 째포라고 부르는 일본 제1교포를 째포라고 부르는데 이 째포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는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본에 대한 그런
뭐 침략에 대한 그런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쪽이 네. 항일 운동을 했다고 그렇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김일성이 이제 정확히 김일성과 네. 김일성 일가가 네, 그렇죠. 항일 혁명을 항일 운동 주장을 했다라고 네.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제를 싫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싫어한다. 근데 왜 또 좋아하냐? 네. 뭐 공식적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겉으로는 네. 싫어하지만 그 속내는 좋아하는 이유가 네. 많이 원조를 받습니다. 제일교포들이 들어와서 일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네. 돈이나 이런 물건을 이제 원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다른 일본 주민들보다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민들은 부러워하는 거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뭐 김정은 뭐 이런 네. 지도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냥 동네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부자다. 그렇죠. 왜냐면 엔화로 들어왔거나 뭐 외화로 바꿔서 그렇죠. 들어오면은 이제 북한의 일반 소시민들이 잡기에는 어려운 돈이 들어오니까 네. 뭐 어찌됐든 실제로도 뭐 이제 그 제일교포들이라 그러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뭐 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래도 집이 풍족하게 사는 거로. 예. 우리 그 정광성 기자가 이제 거기 북한에 네. 있었을 때도 예. 제일교포 쪽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있었고 근데 그쪽 얘는 좀 저희 같은 동네 사는 분은 그렇게 잘 살지는. 예, 이제 우리 또 정 기자는. 잘 사는 동네는 아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완전 저기 오지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게 좀 그 토대라 그러죠. 성물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네. 가서 대부분 살기 때문에 이제 네. 그쪽을 다 쫓겨오게 되면 네. 안 좋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이제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1913년도에 태어나서 29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제주도에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인 겁니다. 그 가족 자체가 네, 고경택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고경택의 딸 네. 고용희,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모입니다. 친모. 네. 김정은을 낳은 거죠. 네. 아마 이 고용희가 제 기억에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가 김정수. 아니죠. 김정수 아닌가? 김일성의 와이프가 김정수. 그렇죠. 김일성이죠. 네. 어쨌든. 근데 첫 번째 와이프는 이름이 잘 공개 안 돼. 네. 두 번째가 성혜림인가?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두세 번째 부인이에요. 네. 예. 세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고용희가 이제 1953년도 오사카에서 네.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61년 아버지 고경택이 인신매매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가 인신매매를 또 했어요. 예. 그 추방되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의 네. 가토 켄 대표에 네. 따르면 고경택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화학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고용희는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로 있다가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철이죠. 네. 뭐 이렇게 뭐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뭐 가슴이 나왔고 뭐 이런 김정은의 친형입니다. 네. 김정철, 김정은, 그러니까 정재와 딸 김여정이 뭐 이렇게 해골처럼 생겨갖고 뭐 이렇게 대통령 욕하고 설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희가 난 애들이 지금 설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가장 실세고 이제 네. 가장 설치는 경제 자녀들이. 그렇죠. 네, 근데 웃긴 건. 이 고용희가 배 아파서 난 애들은 막 북한에서 지금 막 북한이 다 지네 거 있냐? 네. 지네 거죠. 그렇죠. 완전히 설치고 있는데 네. 그 고용희는 그 시아버지죠. 그렇죠. 김일성의 인정을 생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건 뭐 성현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저기 마찬가지인데 뭐 저도 이제 정확히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김일성이 이제 첫째 부인으로 소개를 네. 해줘서 같이 살았는데 살다가 김성애 아닙니까? 이름이. 네.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살다가 이제 슬라에서 애까지 태어났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성혜림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솔직히 유부녀죠. 그렇죠. 유부녀였습니다. 예, 성혜림이. 성혜림 유부녀였는데 유부녀를 마음에 들어서 네. 이제 성혜림과 이제 거의 동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네. 성혜림 죽고 나서 이제 고용리로 이제 또 갈아타게 된 거긴 한데. 네네네. 북한에서는 이게 그 고용희 자체가 네. 일본 사람인 걸 모릅니다.
이제 알려줘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북한에서는 고영희가 그냥 무용수로 일하다가 이제 김정은과 이제 그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김정은을 낳았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숨기다가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제 뭔가 고영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그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기 시작한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기록 영화 뭐 위대한 어머니라고 해서 기록 네. 영화까지 만들어서 고영희에 대해서 아예 조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3년, 14년 이때부터로 기억이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나오면서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만약에 이게 고영희가 네. 김정일의 저기 셋째 부인이 고영희가 일본 사람이고 김정은의 엄마가 일본 사람 인게 알려진다. 근데 솔직히 일본 사람이는 아니지만 남한 사람이 제일 높은 게 알려진다면 과연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좀 저도 궁금한 그 중에 하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네. 그 김정일이 첫 번째 부인이 홍일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전 처음 들어봅니다. 얘는 뭐 결혼을 뭐 여러 번 했네요. 결혼 한 번 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여럿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김영숙. 네, 김영숙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많아요. 하여튼 뭐 그 공식적으로는 김영숙이죠. 김영숙. 네, 제가 아까 김정숙이라 헷갈린 게 김정숙의 부인은 김일성의 첫 부인. 그러니까 이름이 다 비슷해요. 네, 뭐 어쨌든 어쨌든 앞으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과도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같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정 기자가 설명해 드린 것만큼 이제 고용희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더욱더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네들은 소위 그러니까 김일성 자체가 백두혈통이 아니라서 말도 안 되는데 결국에 그 지네가 선전을 하고 있는 김일성과도 김정은은 별 관련이 없다.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가장 유일하게 인정한 게 김정남이었는데, 네네네. 그 김정은을 이제 죽여버렸죠. 네, 그렇죠. 이복형을 아예, 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진짜 저참하게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김일성 유일하게 인정했던 적장자라고 이제 인정했던 김정남이었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김정일이는 인정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조차도 없다라는 말씀 나온 거죠. 뭐 어쨌든 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김정은이 왔을 경우에 제주도를 회담 장소로 정했는데 나름 김정은을 위해서 정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면 결과론적으로는 김정은한테 별로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